자,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화학 반응식을 이제 작성하거나 이제 완전하게 균형이 맞아 떨어진 반응식을 만드는 방법들, 요걸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은 화학의 기본 법칙에 의해서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일단 무조건 맞춰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든지 배수비례 법칙 이런 것들을 다 확실하게 맞춘 상태로 완전 반응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학 반응식은 일반적으로 왼쪽에다가 반응물을 쓰게 되고요. 오른쪽에 생성물을 쓴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화살표가 이제 반응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 위쪽이나 아래쪽에다가 반응에 필요한 시약이나 아니면은 뭐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써서 표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식 뒤에 각각의 물질들마다 상태를 괄호 쳐서 표기를 해주는데 괄호 안에 들어가는 문자로는 S, L, 그 다음에 G, A, Q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고체나 액체나 기체나 아니면 수용액 상태다 라는 것을 표기해주는 그런 약식 표현이니까 이런 것들도 표기를 해주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질량 보존의 법칙 및 기체 반응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그 화학의 기본 법칙에 따라서 개수를 정확하게 맞춰서 반응 전 물질들과 반응 후 물질들의 모든 원자수나 질량수가 다 동등하게 유지가 되도록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기 요걸 보시게 되면요. 반응물질하고 생성물질을 구분해서 화살표를 사이에 두고 모두 나열해 준 다음에 일단 첫 번째 가장 복잡한 화합물부터 화살표 양쪽에 원자수가 같게 개수를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만약에 분수나 아니면 소수일 경우에는 모든 개수의 정수배를 해서 정수로 개수들을 전부 정수로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이제 키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예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C4H10이라고 하는 거 뷰테인 가스죠. 이게 우리 흔히 부탄가스라고 많이 얘기하는 그 뷰테인 가스가 O2하고 반응해서 CO2와 H2O를 생성하는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몇 대 몇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은 쭉 나열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뷰테인 가스하고 O2하고 반응해서 CO2와 H2O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반응물과 여기 생성물 중에서 모든 것들 중에서는 일단 C4H10이 제일 많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게 제일 복잡한 분자죠.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탄소가 4개 있구나. 그렇다면은 CO2가 탄소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적어도 이게 다 연소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4개의 CO2가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 C4H10에 해당하는 4를 여기 CO2 앞에다 개수로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그럼 이제 반응 전에 있는 탄소의 개수가 다 맞아 떨어진 거예요. 반응 후까지. 그래서 이쪽에도 탄소 4개, 여기에도 탄소 4개가 맞춰졌죠. 자, 그런 다음에는 이 C4H10에 있는 수소의 개수, 총 10개의 수소 원자가 여기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H2O 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수소가 없으니까. H2O는 한 분자당 2개의 수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10에 맞는 개수만큼 해서 5개를 해주면 총 10개가 되겠죠. 이렇게 2 곱하기 5 해가지고요. 그래서 수소의 개수도 일단 맞췄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산소의 개수가 맞나 안 맞나 이걸 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산소가 총 5개가 있고요. 이 앞에는 산소가 총 8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주니까 13개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맞춰줬는데 13개의 그 산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O2에는 13개 이걸 여기다 13이라는 개수를 줘버리면 O2에는 산소가 2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총 26개가 되버리죠. 그래서 2분의 13 이렇게 써줘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분수꼴로 나와 있으니까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개수에다가 다 2를 곱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2개의 뷰테인 분자하고 13개의 산소 분자가 만나서 8개의 CO2하고 10개의 H2O를 만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개수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여기에 있는 원자들의 총 개수, 그 다음에 생성물의 원자들의 총 개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그렇게 맞춰주시기만 하면은 크게 복잡할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뒤쪽에 화합물이 훨씬 복잡해지게 되면은 그때는 약간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여기서 크게 벗어나는 것들은 없으니까 요 정도 좀 연습 잘 해두시면은 웬만한 화학 방식은 다 개수를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학 양론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화학 양론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화학 반응 계산에서 일단 필수적으로 이걸 해줘야 되겠고요. 균형 반응식을 먼저 최초로 작성해 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화학 반응은 일단 균형 잡힌 화학 반응식을 먼저 작성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질량이나 부피 이렇게 보통 문제들에서는 뭐 몇 그램을 반응시켰다 아니면 뭐 몇 리터를 반응시켰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항상 몰수로 환산을 한다는 거, 이게 제일 핵심이죠. 이 화학 반응에서는 항상 몰수로 환산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몰수로 환산해서 언제나 화학 물질들은 몰 대 몰비로 반응한다는 거, 그걸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몰수로 환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균형 반응식에 따라서 몰수비에 맞게 질량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식의 앞에 써 있는 개수들이 전부 몰수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한번 나온 거를 이제 한번 풀어보자 그런 얘기인데요. 프로페인 기체 5g이 연소하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기체의 질량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페인은 C3H8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2 산소하고 이제 연소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기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 프로페인 기체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기본적인 반응식이고요. 여기엔 개수가 하나도 안 맞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화학 반응식에 개수 맞추는 방법으로 개수를 맞추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탄소가 3개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3개 만들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O2, 여기 H가 8개 있으니까 여기에 4개의 H2를 넣어주시면은 산소가 4개 있고 여기에서 3개의 O2가 생겼으니까 6개가 있죠. 그래서 총 10개의 산소가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5를 써주시면 되고요. 3, 4 이런 식으로 개수를 딱 맞춰주시면 이게 이제 완전한 제대로 균형이 맞아 떨어진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걸 통해서 1몰의 프로페인 가스가 3몰의 CO2를 생성하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몰비니까요. 이 앞에 있는 건 몰비죠. 특히 이제 뭐 이런 가스들 같은 경우에는 몰비이면서 또 부피비이기도 해요. 부피비. 그래서 한 부피의 프로판 가스는 세 부피의 CO2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5g이 연소했다고 그랬으니까 프로페인 5g은 이 프로페인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요 대략 0.113몰 정도가 나오는데요, 0.113몰의 프로페인이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이 반응에 참여한 몰수가 0.113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질량을 몰수로 환산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몰수가 이렇게 변해서, 여기가 아니죠, CO2 3몰로 변하게 되니까 0.113에다가 곱하기 3을 해줘야 되겠네요. 곱하기 3. 여기는 좀 계산이 잘못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요. 제가 이건 못한 것 같아요. 막 받아 적었더니 이렇게 똑같이 해버렸네요. 예, 0.113몰이니까 0.113몰을 3을 곱해서 0.339몰만큼 반응에 생성물이 얻어지겠구나 하고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이제 이산화탄소의 몰수가 됩니다.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의 몰수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44라고 하는 분자량을 곱해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생성되는 이게 그램, 다시 쓸게요. 그램 퍼 몰이죠. 그럼 생성되는 질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계산기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0.339 곱하기
0.339 잠깐만요. 이게 계산기가 잘 안 먹는데 0.339 곱하기 44 해주시게 되면은 계산기를 한번 써볼까요? 제가 지금 계산기가 좀 좋지 않아서 0.339 곱하기 44 이렇게 해주시면은 14.916이 나오겠네요. 이건 잘못된 계산입니다. 잘못된 계산이니까 이건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고요. 이건 아니고 여기에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14.916g 이렇게 생기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4.916g 이게 생기겠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이제 이산화탄소 기체의 질량을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는 지금 제가 봤을 땐 이 파워포인트 만들 때 여기 균형 맞추지 못한 애초에 그 반응식 있죠. 이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완전하게 균형을 맞춘 이 반응식을 토대로 해서 얘가 1대 3의 비율로 반응한다라는 걸 생각해서 몰비를 맞춰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정확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화학 양론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산법, 그 예시를 하나 이렇게 실제로 계산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계시약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한계시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계 반응물이라고도 하죠.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들 중에서 몰수비가 적어서 모든 화합물의 반응이 완결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반응물, 그걸 한계시약 내지는 한계 반응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린다면은 H2하고 O2가 만나서 H2O를 만드는 반응에서 만약에 4g의 수소하고 16g의 산소가 반응하면은 18g의 물이 생성되고 2g의 수소가 남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몰수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H2는 분자량을 한 2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4g을 줬으니까 얘는 지금 4g의 H2는 2몰 정도가 되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산소는 16g이라고 되어 있죠. 산소는 O2니까 대략적으로 분자량이 32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2대 1 반응이라서 1몰은 있어야 돼요. 1몰. 근데 여기 16g을 32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0.5몰 정도밖에 안 되죠. 이거는 0.5몰 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산소가 반응한 거에 2배에 해당하는 물이 만들어지니까 얘는 1몰 정도만 생성될 거고요. H2 가스는 여기서 2몰이 있었지만 다 반응할 수가 없고 이 중에서 1몰만 반응하겠죠. 1몰만. 그래서 나중에는 1몰이 H2 가스가 남고 그 다음에 O2는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증기가 1몰이 생성되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니까 H2 가스 1몰이 남는다고 했으니 그 1몰의 수소의 질량은 이런 식으로 2g이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반응에서는 수소는 많은데 산소가 부족해서 반응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남는 것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때 모자라는 이 산소를 갖다가 이렇게 한계 반응물이구나 하고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반응이 끝까지 다 진행될지 아니면은 반응이 진행되다가 그 중에 있는 어떤 물질 때문에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기 어려운지, 그래서 실제로 얻어지는 물질은 몇 g이 얻어지게 될지 이런 식의 화학 양론적 계산을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한계시약이나 한계 반응물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바로 따라 나오는 것이 항상 수득률이죠. 그래서 수득률을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수득률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 반응물이 완전히 반응에 참여하고 나면 더 이상의 반응은 진행되기 어려우므로 처음 반응물의 몰수에 의한 이론적 생성물의 양에 대한 실제 반응 생성물의 양이 똑같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H2가 2몰 반응에 참여하고 O2가 원래는 1몰이 반응해야 되는데 0.5몰 밖에 없었다면은 H2가 다 반응한다면은 H2O도 2몰이 생성돼야 돼요. 이게 이론적으로 생성돼야 되는 양이죠. 그러면 H2O는
분자량이 18이니까 대략 36g이 얻어져야 되는데 O2가 0.5몰 밖에 없어서 H2O가 1몰 밖에 안 생긴다면은, 그렇다면은 18g 밖에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실제로 얻어낸 양이고요. 얘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 수소기체가 다 반응한다면은 생성될 수 있는 이론적 수득률이니까 이걸 비례식이 아니라 비율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36분의 18 곱하기 100 해주면 이거는 대략 50% 정도, 이 정도만 반응을 진행했구나. 이게 바로 50%가 수득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 생성량분의 실제 생성량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이론적 생성량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의 몰수에다가 몰수 곱하기 생성물의 화학식량을 그냥 그대로 곱해주면은 그게 이제 생성물의 이론적인 생성 질량이 돼 버려요, 이거는. 그리고 그 위에 실제 생성량은 그냥 얻은 생성물의 질량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생성물 질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얻어져야 되는 물질 양보다 얻은 생성물의 질량이 좀 적다면은 아마도 이 반응에서 뭔가가 부족해서 한계 반응물로 작용을 해서 반응이 완전히 진행되지 못하고 멈췄나 보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론적 생성량은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득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는데, 간혹 가다가 반응물의 순도가 제시된 경우, 순도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순도를 고려해서 이론적 생성량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100%짜리 순수한 H2 가스를 뭐 2몰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100%짜리 O2를 1몰 사용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섞었을 때는 2몰의 순수한 H2O가 생성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시약 같은 것들은, 이건 뭐 기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시약 같은 것들은 이게 순도가 완벽하게 100%짜리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H2가 만약에 이게 100%가 아니라 90%짜리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90%짜리를 쓰면 이 2몰의 90%에 해당하는 양만 들어가니까 1.8몰 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것도 1.8몰 밖에 생성되진 않을 거예요, 이론적으로.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약간 순도가 제시되어 있으면은 그 순도에 해당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고려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보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를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뭐 피트 그 유기화학 추론 같은 데서 이 반응 시약의 순도가 60%짜리를 사용해 가지고 수득률 계산을 조금 헷갈리게 해놓은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수득률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인 화학 양론은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고, 이제 이 배운 화학 양론적 접근법들을 실제 반응에다가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